잠깐 3월 14일 토요일 주간 심층 리포트 주식하는 개발자 예드입니다. 평소에는 짧고 긴박하게 1분 요약으로 시황을 전해드렸지만 앞으로 매주 주말에는 이렇게 롱폼 영상을 통해 한 주간의 흐름을 더 깊고 세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뉴스를 읊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들을 데이터로 복귀하면서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주말마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식 앱 열어보기가 참 무서우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파란 불꽃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숫자 하나가 있죠. 바로 1,500위원이라는 환율입니다. 환율 좀 오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1,500원이라는 숫자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정말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시스템의 한계점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당시의 공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숫자가 주는 압박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미국의 어도비입니다. 어제 새벽 실적 발표 이후 7% 넘게 폭락했죠.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동력이 AI였는데 대장주 중 하나인 어도비가 흔들리니 AI도 결국 거품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표는 최악이고 뉴스에선 연일 전쟁과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수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때 숫자의 이면을 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면을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를 아래로 끌어내린 가장 큰 중력은 중동에서 왔습니다. 이란의 새 지도자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죠. 멀리 있는 나라의 바닷길이 막히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우리 지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구멍 같은 곳입니다.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약 20%가 이 좁은 길을 통과합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팩트를 보시죠. 브렌트유는 이미 배럴당 103달러를 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악의 경우 147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플라스틱, 비닐, 섬유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의 원가가 오릅니다. 공장을 돌리는 전기료가 오르고 물건을 나르는 트럭과 배의 운송비가 오릅니다.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달걀 한 판 가격까지 다 오르게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는 이 타격이 치명적입니다. 기름을 사오기 위해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이는 곧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산기는 복잡해집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 때문에 앉아서 10%를 잃는 셈이니까요.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4조 원을 던진 것은 한국 기업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환전 손실을 피하기 위한 기계적인 대응이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외국인이 다 팔고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그들이 팔 때 누군가는 왜 사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미국의 금융 지표들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의 거물 모건 스탠리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운용하는 사모 신용펀드에서 돈을 빼주는 것에 한도를 걸어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돈줄이 마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가 1년 넘게 유지되다 보니 빚으로 버티던 한계 기업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돈 빌려주기 겁난다며 지갑을 닫으니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여기에 3월 18일에 있을 FOMC 금리 결정이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제발 금리 좀 내려달라고 빌고 있지만 유가가 100달러를 넘고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가세의 파월을 압박하면서 상황은 정치적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시점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여러분, 경제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항상 살아남는 것은 실체 있는 돈을 버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우리 코스피 100위권 기업들이 이번 주에 보여준 진짜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공포를 잠재울 수 있는 거대한 숫자가 이번 주 우리 공시에 찍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16조 원 자사주 소각입니다. 16조 원이라는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돈으로 주식을 사서 그냥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아예 불태워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소각은 가장 강력한 주가 부양책입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피자 한 판을 10명이 나눠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피자 주인인 삼성이 나타나서 자기 몫의 피자 조각 2개를 아예 없애버리고 남은 8명이서
이 한 판을 다 나눠 가져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이 그대로여도 내가 가진 주식 한 주당 가치는 수학적으로 무조건 올라갑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만 무려 8,700만 주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환율이 1,500원을 가든 전쟁이 터지든 상관없이 주식의 희소성을 높여 가치를 지키겠다는 삼성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여기에 SK그룹의 행보도 다시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지난 1월 말 영업이익률 49%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발표하며 2월에 12조 원 규모의 소각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이미 구축된 기초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SK지주사가 무려 5.1조 원 규모의 추가 소각을 전격 발표하며 2차 방어막을 쳤습니다. 자, 데이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월에 완료된 하이닉스의 12조 소각이 바탕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번 주에만 삼성전자 16조, SK지주사 5.1조를 합쳐 총 21.1조 원의 신규 방어막이 추가된 겁니다. 결국 올해 1분기 누적으로 우리 코스피 대장주들이 불태워 없애기로 한 주식의 규모는 총 33조 원이 넘습니다. 밖에서 환율 1,500원이라는 바이러스가 공격해도 안에서는 이 33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주당 가치를 리팩토링하며 강력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대응해야 할까요? 미래를 결정지을 두 가지 핵심 로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 CNS와 팔란티어의 동맹입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으로 전쟁의 승패까지 예측하는 세계 최고의 AI 기업입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고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수록 이들의 시스템 수요는 폭발합니다. LG CNS가 이들과 손잡고 FD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건 단순히 기술 제휴를 넘어 글로벌 보안과 국방 AI 시장의 파이프라인에 올라탄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밤에 열릴 엔비디아의 GTC 2026 행사입니다.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익성 논란에 휩싸일 때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하드웨어의 실체를 보여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여기서 차세대 메모리인 HBM사의 수율 8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85%라는 수치는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초격차의 영역입니다. AI가 거품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지만 그 AI를 돌리기 위한 반도체는 지금도 없어서 못 파는 실정입니다. 그 실체가 확인되는 순간 시장의 시선은 공포에서 다시 성취로 바뀔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의 중동전쟁 소식까지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 역시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시스템에 큰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게 실시간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33조 원의 소각 데이터를 굳이 정리해 본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기댈 곳은 결국 조작 불가능한 숫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 리스크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삼성전자 16조와 SK 5조의 소각은 이미 확정된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제가 보여드린 숫자들을 바탕으로 각자의 판단 로직을 점검해봐야 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밤에 나올 엔비디아의 새로운 데이터 패치를 꼼꼼히 뜯어보고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숫자를 찾는 이 과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월요일 밤 엔비디아 뉴스 로그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하는 개발자 예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